남이 되어버린 친아빠, 그리고 차가운 상속 전쟁.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뜬 짧은 문자 한 줄.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슬픔이 밀려와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친아버지. 법적으로는 분명 제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그분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존재였죠. 성인이 된 이후 단 한 번도 얼굴을 마주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없었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진 채 각자의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이제 정말 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초에 시작도 없었던 관계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것 같았달까요? 장례식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가족이라 불릴 사람들은 이미 그곳에서 모든 절차를 마친 뒤였죠. 저는 그저 뒤늦게 소식을 전해 듣는 말 그대로 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상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 상속이라니. 제 삶과 아무 관계도 없던 사람의 재산을 제가 왜 받아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법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법적 상속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죠. 가족이라는 관계가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피를 나눴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함께한 시간과 사랑이 있어야만 진정한 가족이 되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한 남성이 겪은 남이 되어버린 친아버지와의 마지막 만남. 그리고 그 끝에서 벌어진 차가운 상속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인공 민우 가명 38세의 기억 속에서 아버지는 희미한 잔상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6살 때 부모님은 이혼했습니다. 법정에서 양육권은 어머니에게로 넘어갔고 아버지는 그렇게 집을 나갔죠. 처음 몇 년간은 그래도 가끔 연락이 왔습니다. 생일이면 용돈 봉투가 우편함에 들어 있었고 명절에는 짧은 전화 한 통이 걸려왔죠. 하지만 그것도 민우가 중학생이 될 때쯤 완전히 끊겼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민우를 키우느라 고생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고 야간 청소까지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죠. 민우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지워졌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우리한테 연락 안 해? 어린 시절 민우가 물었을 때 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빠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단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삶에 없는 사람이야. 그 말의 의미를 민우가 정확히 이해한 건 고등학생이 되어서였습니다. 우연히 아버지의 소식을 들었죠. 재혼해서 새 가정을 꾸렸고 딸도 하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순간 민우는 이상하게도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 정말 이제 남이구나. 그럼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겠네. 대학 진학도 군 입대도 취직도 모두 혼자 해결했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민우의 인생 어디에도 없었죠. 가끔 친구들이 아버지랑 사이 어때? 라고 물으면 민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직장인이 되었고 연애도 하고 나름의 삶을 꾸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건강하게 일하고 계셨고 민우는 매달 용돈을 드리며 효도했죠. 아버지가 없는 삶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김민우 씨 맞으시죠? 저는 김태영 씨의 장녀입니다. 부친이 지난주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는 이미 끝났고 상속 관련해서 연락드립니다. 민우는 스마트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김태형? 그게 아버지의 이름이었죠. 돌아가셨다고요? 그렇게 감정 없이 전해지는 부고가 있을까요? 어머, 내 아빠가? 어머니는 놀라셨지만 이내 침묵했습니다. 그분도 이미 오래전에 그 사람을 마음에서 지웠을 테니까요. 민우는 장례식장 주소를 문자로 받았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장례식에 뒤늦게 나타나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버지를 보내드리는 자리에 그는 애초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전화였죠. 법적으로 상속인이시니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시죠. 차갑고 사무적인 여자의 목소리. 아마도 아버지의 새 가족이었을 겁니다. 민우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살아생전 단 한 번도 자신을 찾지 않던 사람이 죽어서 상속인으로 자신을 호출하고 있었으니까요. 이건 농담인가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인가. 그는 결국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었죠. 거기서 그는 처음으로 이복 누나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서늘했습니다. 에어컨 바람 때문만은 아니었죠. 방 안의 분위기 자체가 냉랭했습니다. 책상 건너편에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녀가 바로 민우의 이복 누나 김서영 가명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민우입니다. 민우가 어색하게 인사했지만 서연은 고개만 까닥했을 뿐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재산은 대략 이렇습니다. 아파트 한 채, 예금 약 8천만 원, 그리고 차량 한 대입니다. 법정 상속 비율에 따르면 잠깐요. 서연이 변호사의 말을 끊었습니다. 변호사님, 이 사람이 정말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건가요? 아버지와 20년 넘게 연락도 안 하던 사람인데.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친자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권이 있습니다. 유언장이 따로 없는 한 유언장은 없어요. 하지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20년 동안 모셨어요. 병원비도 생활비도 장례비용까지 전부 제가 댔고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절반을 가져간다고요? 민우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민우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아플 때도 돌아가실 때도 그곳에 없었죠. 저도 이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상속을 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살던 대로 살 생각이었고, 그럼 포기하세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 쓰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아버지와 관계도 없었던 분이. 그 말에 민우는 뭔가 걸렸습니다. 관계도 없었던 분이라는 표현. 맞는 말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건 민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결정할 문제예요. 법적으로 제 권리라면. 권리. 서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모른 척하고 살더니 이제 와서 돈 타가려고 권리 운운하시네요. 참 편하시겠어요.
민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말은 명백한 모욕이었죠. 누나, 제가 아버지를 버린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저를 버렸죠. 전 6살 때부터 아버지 없이 컸어요.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그건 당신 부모님들 문제고. 서연이 차갑게 반박했습니다. 이혼은 부부간의 문제지 아버지가 당신을 버린 건 아니잖아요. 연락 안 한 건 서로였을 거고. 아니에요. 아버지는 민우는 말을 멈췄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관점에서만 세상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변호사가 중재하려 했습니다. 두 분 진정하시고 법적으로는 두 분 모두 상속권이 있으니 협의를 통해 협의할 게 뭐가 있어요? 서연이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 사람이 상속 포기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아니면 법정까지 가야 하나요? 민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사실 그는 돈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이라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죠. 하지만 이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법정까지 가야 한다면 그렇게 하죠. 민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제 권리를 포기할 생각 없어요. 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좋아요. 그럼 법정에서 봅시다. 끝까지 해보죠. 그렇게 회의는 결렬됐고 두 사람은 각자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한 번도 가족이었던 적 없는 두 사람이 이제는 법정에서 만나게 된 것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우는 착잡했습니다. 내가 왜 저렇게 말했을까? 사실 그는 돈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직장도 있고 나름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연의 그 말들이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아버지를 모른 척하고 살더니라는 그 말. 마치 민우가 먼저 아버지를 저버린 것처럼 들렸으니까요. 아니야. 나는 버림받은 쪽이었어. 민우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내가 왜 미안해해야 해? 내가 뭘 잘못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찾아갈 수는 있었잖아. 성인이 된 후에라도 먼저 연락할 수 있었잖아. 그 목소리를 지우기 위해 민우는 더욱 자신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상속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도 추억도 없는 관계에서 남은 건 오직 법적 권리와 재산뿐이었습니다. 법정 소송은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서연 측은 민우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녀이므로 상속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반면 민우 측 변호사는 부모가 먼저 양육 의무를 저버렸으므로 부양 의무를 물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여러 증거들이 제출됐습니다. 이혼 조서, 양육비 지급 내역, 그리고 지난 30년간의 연락 기록들.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와의 부재의 역사를 증명하기 위해 민우는 자신의 과거를 하나하나 까발려야 했습니다. 증인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10년간 단 한 번이라도 연락을 시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서연 측 변호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민우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건강 상태나 생활 환경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알려고 노력하신 적은요? 민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없습니다. 왜입니까? 이미 관계가 끊어졌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민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먼저 저희를 떠나셨고 새 가족을 꾸리셨습니다. 전 그걸 아버지의 선택이라고 받아들였어요. 서연 측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여기 고인의 통장 내역이 있습니다. 증인이 성인이 되신 이후에도 고인께서는 매년 설날과 추석에 증인의 계좌로 50만 원씩 송금하셨습니다.
5년 전까지 말입니다. 민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저는 몰랐어요. 어머니 명의 계좌로 들어갔을 겁니다. 확인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민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실을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죠. 아마도 민우가 마음 아파할까봐 혹은 다시 아버지를 떠올리게 할까봐 숨기셨을 겁니다. 재판이 끝난 후 민우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돈을 보내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가끔 보내셨지. 근데 내가 그걸 알면 마음만 복잡해질 것 같아서.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인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빠는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 우리를 떠났고 다른 가족을 선택했지. 하지만 완전히 나쁜 사람도 아니었단다. 그냥 약한 사람이었어. 두 가족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거야. 민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흙과 백으로만 나뉘지 않는다는 걸. 아버지는 완벽한 악인도 선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후회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책임을 지려 했던 한 명의 불완전한 인간이었던 거죠. 다음 재판에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는 재혼 후에도 민우를 완전히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서연의 증언에 따르면 가끔 술을 마시면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곤 했다죠. 아버지는 가끔 그러셨어요. 증인석에 선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이 나쁜 아버지였다고, 민우 씨한테 미안하다고. 하지만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럼 왜 연락하지 않으셨습니까? 민우 측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두려웠대요. 거절당할까봐. 그리고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한테 미안해서라고 하셨어요. 저희 가족한테 충분히 신경 쓰지 못했는데 다른 자식까지 챙기면 안 될 것 같다고. 그 순간 민우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도 괴로워하셨구나. 두 가족 사이에서, 두 자식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해 결국 둘 다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신 거였죠. 법정을 나오며 서연이 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우 씨,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사과할게요.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민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나도 힘드셨을 거예요. 사실은 서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당신을 잊지 못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게 질투났어요. 바로 옆에 있는 저보다 연락도 안 하는 당신을 더 그리워하시는 것 같아서.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한 명의 불완전한 아버지가 남긴 두 명의 상처받은 자식. 그들은 서로를 미워했지만 사실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합의 할 수 있을까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싶어요. 더 이상 아버지 때문에 싸우고 싶지 않아요. 결국 두 사람은 법정 밖에서 합의했습니다. 재산은 서연이 더 많이 가져가되 민우도 일부를 받기로 했죠. 숫자로 따지면 공평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이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합의서에 서명을 마친 후 서연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아버지 유품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당신 거예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린 민우와 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들. 놀이터에서, 동물원에서, 바닷가에서. 민우는 그 사진들을 보며 울컥했습니다.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들. 아버지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순간들. 아버지가 평생 지갑에 넣고 다니셨대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진,
민우는 사진 뒷면에 적힌 글씨를 봤습니다. 서툰 글씨로 민우 5살 생일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도 자신만큼이나 괴로웠다는 걸,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거리를 두고 살아야 했던 한 사람의 고통을. 누나, 민우가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산소에 가봐도 될까요? 당연하죠. 당신도 아들인걸요. 그렇게 민우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에는 김태영이라는 이름과 함께 가족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작게 장남 민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우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살아생전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인사를. 아버지, 뒤늦게라도 이렇게 왔습니다. 그동안 안녕히 계셨습니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그날 이후 민우와 서연은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가족이라고 하기엔 아직 어색했지만 그래도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죠. 명절에는 함께 아버지 산소를 찾았고 이따금 커피를 마시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우 씨는 아버지 닮았어요. 어느 날 서연이 말했습니다. 조용하고 표현을 잘 못하는 거. 누나는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저도 닮았죠. 고집 세고 감정적인 거. 서연이 웃었습니다. 우리 다 아버지 자식이네요. 민우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아버지의 자식들이었다고. 완벽하지 않았지만 나름의 방식으로 사랑했던 한 사람의 자식들. 시간이 더 흐른 뒤 민우는 어머니께 아버지의 사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오래된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죠. 그때는 행복했었는데 우리도 한때는 사랑했었어. 그냥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된 거지. 엄마는 아빠를 용서하셨어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용서라기보다는 어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했습니다. 이해하게 됐지지.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후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니. 내 아빠도 그랬을 거야.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 그게 용서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를 나눈 것만으로 가족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함께한 시간과 사랑이 있어야 진정한 가족이 되는 걸까요? 법은 차갑게 말합니다. 혈연은 권리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상속이라는 마지막 의무를 통해 민우와 서연은 비로소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죠. 때로는 이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거리가 필요하죠. 하지만 그 이별과 거리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생각합니다. 완전히 지울 수 없는 관계, 그게 가족입니다. 만약 여러분 곁에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용기를 내보는 건 어떨까요? 완벽한 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마디면 충분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누군가와의 관계가 틀어져 있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모든 관계가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습니다. 민우는 이제 1년에 4번 아버지 산소를 찾습니다. 늦었지만 그렇게라도 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나를 만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죠. 다음 생에는 어느 날 민우가 말했습니다. 진짜 가족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번 생에도 가족이에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늦게 만났을 뿐이죠. 그래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혈연이 아니라 이해로, 권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진짜 가족으로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도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